안녕하세요. 미카엘 택시 미카엘입니다. 택시를 잡을 때 이런 경우가 있죠. 예, 어디 가세요? 이렇게 한다거나, 어디 가세요? 안 가. 예, 안 가요. 아니면 그냥 창문을 열고, 쳐다보고 대꾸를 안 하면 그냥 가죠. 예, 대꾸를 안 하면 그냥 가고, 예, 어디 가세요? 예, 이렇게 목적지를 물어보고 그냥 가는 택시들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승차 거부죠. 네. 예, 다 승차 거부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차들도 이렇게 다니면서 보죠. 갓등가, 예, 갓등도 꺼져 있고 다 켜져 있어요. 손님이 타 있는 것처럼. 예, 지금 안에 실내 등은 제가 켜놓은 상태고요. 갓등과 빈차등 모두 꺼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운행을 하거나, 또 빈차등을 또 아예 그냥 손님 탈 것처럼 물어보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빈차등을 켜놓은 상태에서 아예 손님을 태우지 않거나, 또 다른 경우는 이런 식으로 예약등을 켜고 다닙니다. 예약등을 켜고 다니거나, 마치 예약차인 거 마냥요. 이렇게 예약등을 켜고 갑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면서 승객에게 어디 가냐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행선지를 물어보고 손님을 한테 승차 거부를 하게 된다면 이건 무조건 다 승차 거부에 해당이 되고요. 자, 승차 거부가 무슨 뜻일까요? 예, 사전적인 의미로 승차 거부는 운전기사가 승객의 차에 타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이릅니다. 예, 정당한 이유 없이 승차를 거부하면 안 됩니다. 택시는요. 자, 그렇게 된다면 과태료가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승차 거부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요거는 이제 승차 거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당하지 않은 택시 승차 거부. 택시 기사가 행선지를 묻고 그냥 가버리는 경우, 승차 거부입니다. 승객이 행선지를 말했으나 빈 택시가 그냥 출발하는 경우, 빈 택시가 승객이 탄 후 기사가 방향이 다르다며 내리게 하는 경우, 또 승객이 행선지를 말하자 건너가서 타라고 한 경우, 또 택시기사가 문을 잠그고 승객의 탑승을 거부하는 경우, 이건 아예 행선지도 묻지 않고 아예 택시를 문 잠궈놓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승차 거부에 해당이 됩니다. 아까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다시피 빈차등을 끄거나 예약등을 켜고 서행하면서 승객을 골라 태우는 경우도 승차 거부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택시 미터기 요금 외에 추가 요금을 요구하고 거절한 승객은 내리라고 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승차 거부에 해당이 됩니다. 또 빈택시가 장거리 승객을 기다리면서 골라 태우는 경우도 승차 거부이고요. 단거리 카드 결제 승객을 단거리 손님을 카드 결제 거부하는 경우에도 승차 거부입니다. 현금으로 달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 다음에 목적지를 모른다며 거부하는 경우, 거기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면서 거부하는 경우도 승차 거부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분들은 모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신고는 어디다가 하느냐? 자, 우선 다산콜센터에 신고를 합니다. 택시 승차 거부를 당했다면 음성 또는 동영상을 증거로 확보를 합니다. 요즘 휴대폰으로 동영상 금방 찍죠. 그럼 서울시가 운영하는 다산콜센터나 택시별 고객 만족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산콜센터의 경우에는 120번에 120에 직접 전화를 걸거나 다산콜센터 사이트 있죠?
120 서울 go.kr에서 1290에 말하고 싶어요 라단 메뉴에 개선해요 120에 민원을 넣은 후 증거 제출은 이메일로 전송하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좀 복잡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냥 120에 전화를 하시면, 서울 같은 경우는 120 120번에 전화를 하면 되고요. 만약 경기도일 경우에는 031 120, 인천 같은 경우는 032 120. 그러니까 그 지역에 대한 지역번호 있지 않습니까? 지역번호와 120을 같이 누르시면은 신고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신 또 그게 있어요. 지금 뭐 개인 택시의 경우 개인 택시 조합에다 총괄적으로 신고를 한다든가 택시 회사에다가 신고를 한다든가 이렇게 신고를 하면은 사실상 신고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택시 기사가 말하는 신고 방법은요, 120이나 구청, 시청의 대중교통과에 신고하는 방법이 최고이고요. 왜 그렇다 생각을 하냐면요, 보통 회사에서 만약에 뭐 이제 서울 택시다, 서울 운수라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울 운수일 경우에 그 사진을 찍었을 때 서울 운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택시 회사에다가 전화를 하게 되면 사실상 신고가 이루어지진 않아요. 사실상 이제 회사에다가 신고하는 거잖아요. 내 새끼한테 뭐라고 처벌을 할까요? 처벌을 하진 않습니다. 전화해서 기사님 이런 신고가 들어왔는데 다음부터 승차 거부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만 할 뿐이에요. 개인택시 조합도 마찬가지고요. 직접적인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전화로만, 구두상으로만 경고가 주어진다는 점, 직접적인 처벌을 원하시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얻고 싶으시면 다산콜에다가 신고하시는 게 가장 맞는 방법입니다. 승차 거부하는 택시 기사들 없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택시의 이런 고질적인 문제들, 택시에 대한 선입견, 그런 것들이 없어집니다. 택시 기사들이 스스로 고쳐지지 않는 한 이거는 정말 힘든 문제예요. 계속 신고를 하셔요. 신고를 하셔서 그런 나쁜 기사들 때문에 다른 기사들이 욕먹는 그런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느냐면요, 자, 운수 종사자입니다. 개인 택시건 법인 택시 간에 1차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가 주어집니다. 만약에 법인 택시일 경우에는 사업 일부 정지 60일이죠. 말하자면은 제가 법인 택시 기사인데, 법인 택시 제가 만약에 승차 거부를 해서 이 행정처분이 저해지면 저에게는 과태료 20만원이가 경고가 주어지고요. 회사에게는 이 택시, 제가 몰고 있는 이 번호에 대한, 이 차에 대한 60일 정지가 되는 겁니다. 기사는 뭐 20만원 정도 뭐 과태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회사에게는 아주 큰 처벌입니다. 60일 동안 운행을 못해요. 60일 동안 운행을 못합니다. 자, 그리고 2차 또 한 번 더 이루어졌다. 2차에는 과태료, 기사에게는 40만원입니다. 개인 택시건 간에 법인 택시건 간에 40만원이야 자격정지 30일입니다. 과태료 30일 내고요. 기사는 30일 동안 개인 택시이건 법인 택시이건 한 달 동안 자격정지니까 물론 운행을 못하겠죠.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감차 명령이 이루어집니다. 자, 3차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 60만원 및 자격 취소, 자격이 박탈됩니다. 더 이상 이제 택시를 운행할 수가 없어요.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개인 택시 남바가 날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1억 개인 택시 남바 값이 1억이다. 그러면 1억이 그냥 날아가는 거죠. 그리고 법인 택시도 사업 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아주 큰 처벌입니다, 이거. 여러분, 이거 무서운 거예요. 승차 거부 아주 무서운 건데
아주 대수롭지 않게 또 예전부터 처벌에 대한 이런 위반에 대한 처벌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야무야 그냥 넘어갔죠. 만약에 이제 이 자산콜에다가 신고를 하게 되면 시청으로 날라오고 시청에서 저희 같은 이제 법인 택시 같은 경우는 회사로 날라옵니다. 회사로 날라와서 어떻게 된 경유냐면서 사유서를 쓰라고 해요. 이거는 승차 거부든 뭐 불친절이든 중도 하차, 손님이 만약에 여기서 종로에서 시청까지 가기를 원했는데 갑자기 지금 바쁘니까요 중간에 내리세요, 내리라고 하는 경우 있습니다. 손님이 나 여기서 내려주세요가 아니라 기사가 내리라고 하는 경우 있습니다. 중간에 이런 경우도 중도 하차라고 해서 이런 경우도 무조건 처벌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불친절이라든가 이런 경우를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회사에서는 서면을 제출한다거나 아니면 시청으로 가서 시청 도시정책과에 가서 거기서 또 이제 사유서를 씁니다. 이러이러한 있었는데 무슨 소리냐, 난 이런 그래서 손님하고 손님한테 이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면서 결과를 알려주기도 하죠. 거의 그냥 경고 수준이었는데요. 지금도 100% 그렇게 하진 이게 아주 그냥 처벌이 아주 강하게 됐기 때문에 100% 처벌하진 않지만은 어느 정도 경고를 매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사에게 아주 그냥 이런 가태료 20만원, 40만원, 60만원 경고, 정지, 취소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이런 몰지각한 이런 기사들을 만나면 기사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뭐하러 기사하고 싸워갖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삽니까? 그냥 바로 신고하시는 게 낫습니다. 차 안에서도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다고 생각이 드시면 조용히 그냥 녹음 버튼 누르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뭐 기사가 추가 요금을 더 원하는 경우도 그냥 조용히 녹음하시고 나중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런 기사들이 없어져야 택시에 대한 발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민들이, 승객들이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택시에 대한 서비스도, 택시가 승객에 대한 서비스도 좀 더 좋아질 거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몰직각한 기사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차는 승객 입장에서 승차 거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2부에서는 이 또 승차 거부에 대한 또 기사의 입장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카엘 택시 미카엘이었고요. 우측 하단 버튼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미카엘 택시 미카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